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양호한 거 다시 확인됐고요.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지고 소비 지출, 내구재 수주 모두 견조하고요. 그래서 주가도 4일째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새 소식은 없습니다. 다우 42포인트 0.15%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4% 오르고 나스닥 0.66%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0.73%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1% 급등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올랐고요. 10년물 1.771%입니다. 달러 지수도 98.33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176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엔 10.74로 내리고 위안달러 7.02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오펙하고 러시아가 다음 달 원유 감산 지속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락세입니다. WTI 58불, 브렌트 63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00.9로 예상치인 103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중공 10월 인더스트리얼 프로핏 전년비 9.9% 감소입니다. 3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아마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태국 10월 산업생산 전년비 8.45% 크게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8.45%.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태국 산업생산. 프랑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06으로 크게 상승입니다.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3.97%이고요. 3분기 GDP 성장률 기존 발표 2%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10월 내구재 수주 0.6% 증가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3K로 예상보다 10,000명이나 적습니다. 미국 1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전월비 43.2로 전월에 43.2의 급락세였는데 이번에 반등해서 46.3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미국 1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지난달에 43.2로 급락세 보였는데 이번에 반등해서 46.3입니다. 미국 10월 군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비 1.6% 상승입니다. 8월의 1.8%에서 다시 내린 값입니다. 개인 소득은 0.3%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화가 없었고요. 실질 개인 소비는 0.1% 증가했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 펜딩 홈 세일즈 1.7%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쟁점 정리하면서요. 지금 시진핑의 상황이 진퇴양난, 즉 딜레마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진핑 엄청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폭삭 늙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은 자유 홍콩 운동과 관련해서 심각한 정치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시진핑이 그 아가리로 말했잖아요. 홍콩 시위는 폭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짓 뭉개버린다. 박살을 낸다. 이런 취지로 시진핑이 홍콩 시위대를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진압을 못했습니다. 진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무서워서 진압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민들은요, 중공을 버리고 시진핑이 폭도라고 부르던 그 자유 홍콩 시위자들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시진핑은 눈을 뽀이 뜨고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대패배입니다. 홍콩은 중공의 일부다. 즉 홍콩에도 중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 말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과 대충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주장은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퇴양난입니다.
홍콩의 준공 기준을 적용하면은 미국 등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고요. 홍콩을 그대로 두면은 자기의 말은 신용을 잃어버리고 중공 내 정치적 패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 홍콩 운동은 이제 시작이고요. 결국 그 일국 양제, 즉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의 근거인 홍콩 기본법을, 이게 지금은 한시법인데, 예? 이게 2045년인가요? 48년인가요? 그때까지만 홍콩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걸 한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홍콩 기본법이 지금은 한시법인데 이것을 영구법으로 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유 홍콩 운동은.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자유 홍콩의 독립선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중공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홍콩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결국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시진핑 패거리가 몰락을 하고 중공이 자유중국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될지 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전쟁도 진퇴양난, 딜레마, 시진핑한테 엄청 꼬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공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개선되기는커녕 나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산,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중공 경제를 되살리는 핵심 그 경로가 무역전쟁 빨리 종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역전쟁 가장 큰 손실은 중공에게 바로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중공 경제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중공 내 수출 기업들 또 거기에 있는 그 먹고 사는 그 근로자들 그 원망이 결국 시진핑 패거리들에게 화살이 되어 박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중공 내에 있는 그 기업들 근로자들 보기에는 시진핑 저 일당들이 말이죠. 아이 저 무능한 새끼들이 왜 관세나 처맞고 있냐? 도대체 해결도 못하냐? 무능하면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시진핑이가 무역협상 딜을 오매불망 간절히 원한다. 이 트럼프 주장은 100% 맞는 말로 저는 보입니다. 아주 그 적나라하게 트럼프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is dying to make a deal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딜을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에게 딜이라는 것은 관세 철회하는 게 핵심 사항이 될 텐데, 그런데 미국한테 관세는 중공을 끌고 가는 고삐이니까 미국의 딜이라는 것은 헌 고삐 풀어주고 더 튼튼한 새 고삐로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5월로 돌아가서요. 최근 어저께 지난 발표한 중공의 지재권 보호 강화한다는 그 발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5월 당시 쟁점 중 하나는 합의 사항의 이행 강제 장치, 이걸로 중공의 국내법 개정하고 정비해서 그 합의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었죠. 중공은 이걸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이런 핑계로 반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리치는 근거로 상호 존중 정신, mutual respect 이러면서 중공의 제도를 존중해달라, 미국과 중공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나온 말이 구동존이 아닙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 이 말 아주 좋은 말 같지만 마귀 새끼들 속삭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좋은 말 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mutual respect, equality, 그다음에 미중 전쟁 합의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공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좋다는 이따위 이 말 다 쓸데없는 쓰레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겠습니다. 국내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 훈련 정도로 실천하겠다고
중공이 맞선 것이고요. 미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중공을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중공은 법치가 아니라 공산당이 지배하는 당치라는 거, 독재자 1인이 지배하는 인치라는 거, 그래서 헌법보다 공산당 결정이 우선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데, 그래서 앞으로 법이 지배하는 법치, 즉 법 이외의 판단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미국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은 지금의 중공 체제가 완전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공이 수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고요. 이번에 중공이 발표한 그 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동입니다. 그 문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무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지난 5월에 중공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방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즉 중공은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면 미국도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 거 없기에 미국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합의로 관세 철회가 지금 시급한데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 기껏해야 농산물 사오는 거, 그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Mutual Respect Equality 이런 걸 내세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윈윈 하자 또는 Give and Take 하자, 이거 원칙으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윈윈 하자. 그래야지 우리 시진핑이 체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나는 평등 싫어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전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I don't like equality.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선택은 뭡니까? 협상, 결렬을 선언하든가 중공의 원칙, 즉 뭐 상호 존중, 평등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잖아요. 협상, 결렬은 미국 없이 산다는 것인데 미국 없이는 지금의 중공 경제 유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폭삭 망한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새로 시작한다고 지금 미국 없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그동안 줄기차게 견지해온 그 상호 존중이나 평등이나 이런 뭐 쓰레기 같은 기준을 바꿀 수도 없고요. 이걸 바꾼다는 거 항복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또 대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진핑은 버티면서 액을 복구를 하는 거죠. 요즘에 전화질 해대고 베이징을 오라고 이렇게 초대질 해대는 거 이게 다 액을 복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공이 버티고 기다리면 그럼 그 상태가 뭡니까? 딜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노딜이면 관세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매긴 관세는 쉽게 지금 풀어주지 않습니다. 미국 이걸 왜 풀어주겠습니까? 고삐라는데 관세라는 고삐를 풀어주는 대가가 뭡니까? 관세보다 더 좋고 더 튼튼한 새로운 고삐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 새로운 고삐가 바로 굿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미국 그 패드가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미국 경제 상황, modest economic growth in the fall, 가을에도 즉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에도 미국 경제는 modest economic growth,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 12개 구역, 디스트릭트 모두 골고루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죠. 이게 이러면 다음 주 미 하원에서 보트할 예정이라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낸시 펠로시 할망구가 지금 발목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망구가 자기의 한계를 느낀 모양입니다.
결국 더 이상 회방지를 못하고 아마 통과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25만 대 규모고 완성차 공장을 신설 투자한다 이런 소식 지금 나왔죠. 그리고 심각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다. 한국한테는. 현대차 주주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한국한테는 저는 좋은 소식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은 경쟁관계, 대체관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생산, 판매, 최적화 전략을 당연히 사용합니다. 현대차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이 고비용, 저효율 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생산 슬금슬금 줄이고 인도네시아 생산 슬금슬금 늘리는 것이 현대차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투자, 생산, 고용, 수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는요, 현대차가 수입차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외 이전하는 거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혁하고 경쟁력 회복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한국 기업은 흥해도 한국 경제는 계속 망가질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가 24,123명입니다. 작년 9월보다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42개월 연속 최저치 갱신 랠리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랍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9월에 0.96명으로 제가 기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이렇게 L과 K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잖아요. 분류해서 지금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원론 제일 뒷부분, 보통 경제원론 수업하면은 뒷부분 다 수업 안 하고 맞춰버리죠. 학기 맞춰버리죠. 그러나 가장 뒷부분에 경제 성장론 파트에 가면은 핵심적인 요지 결론 중에 하나가요. 경제의 장기 자연 성장률은 L분의 델타 L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L분의 델타 L 즉 생산 요소인 노동의 증가율입니다. 장기 자연 성장률은 자본이 개입하지 않고요. 노동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실질 노동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다가 기술 진보율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적절한 인구 증가는 자연 성장률의 기초입니다. 기초. 한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위험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요. 당연히 기술 진보율도 하락할 겁니다.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데 기술 진보율이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하는 그 속도보다도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더 빠릅니다. 다 지금 한국 경제의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중공의 달러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중공이 이 빚을 안 갚으면 대책이 뭘까 이런 걸 문의하신 거 제가 봤는데요. 담보가 있으면 담보물 처분해서 받아낼 수가 있겠지만 담보가 없으면 돈 떼이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개인은 말이죠. 채무 이행의 이거 승소 판결 확정되면은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집행 재산이 없으면 돈 받을 방법 없습니다. 국가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빚을 안 갚으면은 그런 국가는 다시는 돈을 못 빌린다는 것, 즉
국제 신용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국가는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국가도 일단은 빚을 갚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고요. 그런데도 국가 부도 사태가 되면은 그러면 채무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리스 채무 조정한 거 그 대표적이죠. 지금 최근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 채무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IMF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무 구조 조정이 뭡니까? 대개 채권자는 은행 아닙니까? 은행, 그 다음에 채권 국가들이 있죠. 국가 대 국가의 거래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단체로, 채권자 단체를 형성을 해서 빚을 못 갚겠다 하는 이런 준공하고 이제 채무구조조정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채무구조조정을 하면은 원금 일부 탕감하고 원리금 지급 일정 기간 유예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탕감은 곧 돈 떼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탕감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채무구조조정 협상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부도날 위험성을 미리 평가를 해서 그 신용 위험에 비례해서 가산금리를 더 받는 겁니다. 이번 준공의 그 달러채 발행할 때 그 가산금리는 가령 20년물의 경우에는 미 국채금리에 플러스 70 베이시스 포인트 가산하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3년물은 미국채 3년물 수익률 플러스 35 베이시스 포인트 더해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1. 국외의 가족범죄. 2. 재수 뇌물사건 감찰 중단 사건. 3. 울산시장 선거 사기 사건. 4.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에 친문들이 지랄질한 사건. 이렇게 막 터지고 있습니다. 예? 국위 가족범죄 사건은 완전히 세 발에 피인 것 같습니다. 예? 유재수 그 뇌물 사건 감찰 중단한 거, 울산시장 선거 사기 사건 이거 전부 다 조국이 민정수석 때 한 일입니다.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이 사건 드디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저 마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싸질러서 숨겨놓은 똥들이 자꾸 이제 들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예. 빨갱이 새끼들 폐망의 뚝이 와장창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아닌지 아주 그 흥미진진합니다. 자필로 귀순 의향서 작성하고 귀순하겠다는 북한 주민들을 포성질로 묶어버리고 안대를 채워서 서둘러서 북송해버린 살인마들입니다. 북공이 서해도서 앞에서 포를 쏴대도 대응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대놓고 지금 역적질하는 북공 쫄개 새끼들 아닙니까? 하루빨리 쫓아내고 모가지에 밧줄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